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독서 함께 이제 공부할 김철회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 물음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정답률이 최근에요 40% 미만의 이제 문제들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된 영역이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4번. 독서죠. 자, 여기 문법도 그런 문제들이 간혹 이게 출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된 것은 독서입니다. 자, 이 독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독서가 어렵게 출제됨으로써 이제 여러분 독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독서에 대한 사실 또 걱정은 하는데 실제 이 독서 공부하는 걸 보면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자기식대로 풀다가 독서 공부에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이 수능 특강 공부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요, 자기식대로만 그냥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이라는 것이, 즉 자신의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정말 잘하는 독해 방법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미흡한 그런 부족한 것들이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미흡한 지점이 있는 방식대로 계속해서 그냥 그러한 자기식대로만 읽고 풀기만 한다면 성적은 절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독서에서 사고하는 힘, 그냥 눈으로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 선택지는 맞는 거야 라고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수능 국어 공부의 이제 본질이라는 것이 사고하는 능력을 여러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수능의 그 국어 영역 평가 시험의 본질 자체가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본질 또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고력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에 있는 나만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되겠죠.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EBS에 이제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냐면 처음에 정말 독서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은 자 초보 탈출 넘버원 이제 독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가 이제 마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삼주한성 김철의 이제 7법칙이라는 독서 개념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 강의를 통해서 자, 어떤 정보를 출제 요소로 알고 어떤 정보를 잘 주목해서 읽고 이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문의 어떤 패턴, 문제의 패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잘 익혀서 완전히 이제 숙달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력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수능 특강 독서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설명서라는 이제 책이 또 출간이 이제 됩니다. 그 책이 이제 여러분 학습에 이제 좀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능 특강 독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함께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해야 하겠고요.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계교재라고 해가지고 연계되는 것, 이 수능 시험에 나오는 것이 무언지만 자꾸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독해하는 사고 능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울러 함께 학교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자 출제되는 그런 그 요소, 그런 지점 포인트를 또 역시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점 유념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이 고난도 심화가 이제 또 있는데요. 우리가 쉬운 것만 갖고 공부하면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그건요, 쌤이 강의에서도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쉬운 거는 공부를 안 해도요, 시험장 가면요, 쉬우니까 그냥 읽고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건요, 그 지문이 제시되어 있는 어떤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얽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그런 패턴이 보이질 않게 되고, 패턴이 보이질 않음으로써 그 지문의 정보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도라는 것이 어떤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또 충분히 이제 훈련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참고해야 되겠고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두 글자로 얘기하면 예습이죠. 그렇죠? 국어는 예습하지 않으면 실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국어 공부의 본질은 뭐다?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읽고 사고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건 뭔지, 못하는 건 뭔지를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그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렇죠? 그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습을 먼저 해야 된다.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지문 문제 가지고요, 여러분 먼저 읽고 풀기만 하세요. 다만 강의에서 배운 방법 적용하면서 계속 좀 풀려고 하세요. 그래서 1강, 2강 배웠고 3강 예습할 거면 1강과 2강 시간에 배운 내용을 3강 예습할 때 좀 적용하려고 하세요. 11강에 자,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을 예습한다고 한다면 1강부터 10강까지 그런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또 11강 그 지문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이 자꾸 자, 이 지점 체크, 자, 요거 체크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체크를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 그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고력을 정말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독서 공부를 할 때 내용 이해만 자꾸 하고 공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내용 이해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방법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 이해하는 거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각해서 답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체를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읽고 잘 사고해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들과 관련해서 요 어떻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좀 간략하게 좀 적으려고 하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려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용 이해도 함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계 출제에서도 잘 짚어서, 그 출제 포인트도 잘 짚어서 뭐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 시험이든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요. 앞서 이제 고난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쉬운 거 가지고 풀고 다 맞췄다고 기뻐하는 것,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요, 사실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현재 상태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건 나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쉬운 거는 공부 안 해도 수능 시험장 가면 다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읽고 답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해야 되냐면, 어려운 거. 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읽기를 못하는지, 어떤 사고를 못하는지 자꾸 알고 배워서 그대로, 그 방법대로 자꾸 스스로 해보려고 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거 두 글자. 오기. 오기를 갖고 치열하게 함께
체크를 하면서 부족한 점 파악해서 보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것들을 딱 보면 이건 이런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중요하구나.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잘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문제의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망설이지 않고 고르게 됩니다. 자, 그런 실력을 기르는 그런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 수능특강 강의에서는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독해력, 그런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선생님이 강의 중에 이 시점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읽었는지 자꾸 체크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체크를 통해 자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이런 독해력 향상을 위한 도깨비 문제 해결 방법 잘 익히고 사고력 향상까지 이루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시험이 이제 수능 시험에 대비한 이제 출제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작할 때 꼭꼭 포인트를 이제 제시를 할 건데, 그 강의 시작할 때 제시하는 꼭꼭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중간에 지문 설명하는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를 설명할 때 그 지점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되는 지점들을 콕콕 짚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잘 정리해 놓고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처리하라. 선생님 이름인데요. 선생님 이름의 뜻이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만날 수 있는 처리하라는 아니지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하면 수능국에 대한 걱정을 거두어드리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좀 걱정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내야죠. 그렇죠? 힘내야 되겠고요. 수능 끝나고 절대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멘붕, 흔히 말하는 굉장히 그런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만점 받았다라고 만점 받았죠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요, 선생님이 여러분 편이 끝까지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애쓸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런 노력하는 그런 올 한 해 시간들 갖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수능특강 이제 함께 시작할 건데요. 바로 1강부터 함께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강에서요, 우리 멋지게 또 시작을 해 보죠. 1강에서 만날게요. 안녕.